안녕하십니까.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발표를 맡은 김대입니다. 이 발표에서는 MCP의 기본 설명과 MCP를 이용한 개발 방법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MCP 소개, MCP 개념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서버 개발자를 위한 예제, 클라이언트 개발자를 위한 예제, 클로드 데스크톱 사용자를 위한 예제, LMM을 활용한 MCP 서버 구축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CP 소개입니다. MCP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로 앱 어플리케이션이 LMM, 그러니까 대형 언어 모델에게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방식을 표준화하는 개방형 프로토콜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AI와 파일, 데이터, 그리고 앱 같은 외부 프로그램을 연결시켜주는 규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LM을 중심으로 에이전트와 복잡한 워크플로우 구축에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에이전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판단하고 외부 도구를 사용하는 AI 시스템이고, 워크플로우는 작업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일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GPT 같은 AI가 여러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MCP 기능입니다. 첫째, MCP 덕분에 AI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데이터, 도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전에 구축된 통합 목록도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둘째, MCP는 특정 AI 모델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AI 모델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 AI 간 호환성과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셋째, AI가 회사 내부 데이터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다음은 MCP 아키텍처입니다. MCP 호스트는 MCP를 통해 데이터에 액세스하려는 AI 도구나 앱입니다. MCP 클라이언트는 서버와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프로토콜 클라이언트로 요청을 전달하고 응답을 받아오는 연결 통로입니다. MCP 서버는 MCP 규칙에 따라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AI에게 제공하는 경량 프로그램입니다. 로컬 데이터 소스는 MCP 서버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 데이터베이스 및 서비스입니다. 원격 서비스는 MCP 서버가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 사용 가능한 외부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같은 MCP 호스트가 엑셀 파일에서 데이터 읽음을 요청하면 MCP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특정 서버에 전달하고, MCP 서버는 로컬에 있는 엑셀 파일을 열어서 처리하고 결과를 반환합니다. 그 후 클라우드가 사용자에게 결과를 보여줍니다. 다음은 MCP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MCP의 기본 아키텍처를 설명합니다. 먼저 왼쪽의 호스트는 사용자가 실행하는 LMS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MCP 클라이언트가 동작하며 서버와 연결을 유지합니다. 오른쪽의 서버 프로세스는 도구 실행, 프롬프트 전달, 결과 반환 등을 담당하는 MCP 서버가 위치한 영역입니다. 이 둘은 트랜스포트 레이어, 즉 전송 계층을 통해 통신하게 되며, 각 클라이언트는 서버와 1대1 연결을 유지합니다. 다음은 MCP 프로토콜 계층 설명입니다. 프로토콜 계층은 메시지 프레이밍, 요청과 응답 연결, 그리고 고수준 통신 패턴을 처리합니다. 클래스는 세션 객체를 통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비동기 메시지 통신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는 총 4가지 주요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첫째, send request는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요청을 보낼 때 사용되며, 응답을 기다리고 응답에 에러가 포함되어 있으면 MCP 에러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둘째, send notification은 단방향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며 응답은 받지 않습니다. 셋째, received request는 반대편에서 보낸 요청을 처리하는 내부 메소드입니다. 등록된 핸들러에 따라 요청이 적절히 응답합니다. 넷째, received notification은 반대편에서 전송된 알림을 수신하고 처리합니다. 다음은 MCP에서 사용되는 4가지 주요 메시지 유형입니다. 이들은 모두 JSON 알파C 메시지 형식을 따르며 각각의 역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청입니다. 요청은 서버나 클라이언트가 응답을 기대하면서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메서드 이름과 파라미터가 함께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결과입니다. 결과는 요청이 성공했을 때 받는 응답 메시지입니다.
키와 값 형태로 결과 데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류입니다. 오류는 요청이 실패했을 때 받는 메시지입니다. 에러 코드, 메시지, 추가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림입니다. 알림은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일반적인 메시지로 요청과 비슷하지만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MCP의 연결 생명 주기입니다. 첫 번째, 초기화 단계, 즉 Initialize 단계입니다. 먼저 클라이언트가 Initialize 리퀘스트를 통해 사용 가능한 프로토콜 버전과 기능을 서버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서버는 Initialize Response로 이에 대해 응답합니다. 그 다음 클라이언트가 확인을 위한 Initialized 알림을 보내고 이 과정을 통해 연결이 완료됩니다. 이제 상태는 Connection Ready for Use, 즉 연결 사용 가능 상태가 됩니다. 다음 단계는 메시지 교환 단계입니다. 연결이 수립되면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서로에게 요청과 응답 또는 알림 메시지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메시지의 종류는 앞서 설명한 4가지 메시지 유형, 즉 요청, 결과, 오류, 알림입니다. 마지막은 종료 단계입니다. 클라이언트나 서버 중 어느 한쪽이 close 함수를 호출하거나 또는 네트워크 오류 등으로 연결이 끊기면 세션은 종료됩니다. 다음은 오류 처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MCP는 JSON 알파C 표준 오류 코드를 기반으로 요청이나 메시지 처리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오류 상황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파스 에러는 메시지 파싱에 실패했을 때 발생합니다. invalid request, method not found, invalid parameters는 요청 자체가 잘못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인터널 에러는 서버 내부 처리 중 예외가 발생했을 때 사용됩니다. 또한 -32,000 이상의 코드는 각 SDK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체적으로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CP는 오류를 3가지 경로로 전파합니다. 첫째, 요청에 대한 오류 응답. 둘째, 전송 중 발생하는 오류 이벤트. 셋째, 프로토콜 수준의 오류 처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현 예시입니다. 먼저 서버 함수를 호출하여 서버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list resources 메소드를 활용해 리소스를 등록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함수에서 스트림을 생성한 후 서버를 실행하면 표준 입력과 출력을 통해 클라이언트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MCPN에서 자원인 리소스에 대한 개념입니다. 서버는 다양한 데이터를 자원 형태로 노출하고 LMM은 이를 바탕으로 작업을 수행합니다. 자원은 파일, 데이터베이스 레코드, API 응답 같은 정보들이 자원이 될 수 있으며 클로드와 같은 클라이언트는 이 자원 목록을 요청해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선택해 사용합니다. MCP는 이 자원을 고유한 URI로 관리하고 때로는 자동으로 리소스를 선택하거나 사용자에게 선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MCP 자원의 URI입니다. MCP에서 각 자원은 고유한 URI를 갖고 있으며 형식은 프로토콜 //host/path 형식으로 식별됩니다. 예를 들어 로컬 파일은 파일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포스트그레스 화면 캡처는 스크린 와 같이 표현됩니다. MCP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서버로부터 리소스를 읽고자 할 때 resources.read 엔드포인트를 사용합니다. 이때 서버는 리소스의 내용 목록을 담은 응답을 반환합니다. URI는 리소스 고유 식별자이고 마인 타입의 구조를 가집니다. 그 외 텍스트 리소스는 텍스트 필드, 바이너리 리소스는 블록 필드에 각각 데이터를 담아 응답합니다. 특히 바이너리 리소스는 베이스 64 인코딩된 문자열로 반환되므로 별도의 디코딩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코드, 문서, 이미지, 로그 등 다양한 종류의 리소스를 통합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MCP 서버에서 리소스를 구현하는 예제입니다. 먼저 list resources 함수는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할 리소스를 URI와 마인 타입 정보로 함께 반환합니다. 여기서는 로그 파일 하나만 예시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리드 리소스 함수는 해당 URI가 요청되었을 때 파일을 읽어 내용을 응답합니다. URI가 일치하지 않으면 resource not found 에러를 발환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탠다드 IO 서버 함수를 통해 MCP 서버를 실행하고 입력 스트링과 함께 앱 단러를 통해 서버가 작동하게 됩니다. 다음은 프롬프트입니다. MCP 서버는 단순히 데이터를 제공한 것을 넘어서 LMM에게 어떤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지 미리 정의된 프롬프트 구조를 통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이름, 설명, 그리고 여러 개의 인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인자마다 필수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템플릿은 클라이언트가 LLM과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자동화하는 데 사용되며 UI 구성 요소로도 쉽게 연결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 선택한 리소스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질문을 구성해주는 워크플로우 기반 상호작용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프롬프트 사용입니다. 클라이언트는 프롬프트 get 메소드에 프롬프트 이름과 인자를 담아 요청합니다. 예시는 언어 인자로 파이썬을 전달했고 서버는 이 요청에 맞춰 사용자 메시지 역할로 구성된 프롬프트 콘텐츠를 응답합니다. 다음은 동적 프롬프트입니다. 동적 프롬프트는 사용자 정의 인자뿐만 아니라 코드 파일이나 로그 같은 리소스 URI를 입력으로 받아 요청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시는 Analyze Project라는 프롬프트로 로그 분석 기간을 의미하는 timeframe과 분석 대상 코드 파일의 URI인 파일 URI를 인자로 받습니다. 다음은 다단계 프롬프트입니다. get 메시지로 에러 문자를 받아 대화 흐름을 생성하는 비동기 함수로 처음에는 사용자가 겪은 에러를 LM에게 전달하고 텍스트의 에러 부분에 함수 인자로 주어진 문자열이 삽입됩니다. 그 다음 LM이 분석 의사를 밝히고 후속 정보를 요청하며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시도한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응답을 합니다. 다음은 프롬프트 정의 예시입니다. 먼저 프롬프트스라는 딕셔너리 구조를 만들고 여기에 프롬프트 이름을 키로 사용하여 각각의 프롬프트를 등록합니다. git commit 프롬프트는 커밋 메시지를 자동으로 생성하기 위한 용도이고 사용자는 changes라는 인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인수는 git diff 내용이나 변경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explain code 프롬프트는 코드를 설명해주는 용도입니다. 필수 인수인 코드와 선택 인수인 랭귀지를 포함합니다. 이 함수는 프롬프트의 이름과 인수를 받아 LMM이 사용할 메시지를 생성해주는 로직입니다. git commit 프롬프트가 요청되면 변경된 내용을 기반으로 커밋 메시지를 생성하라는 프롬프트 메시지를 생성합니다. explain 코드 경우엔 코드와 언어 정보를 받아서 코드 설명 요청을 구성합니다. 모든 메시지는 프롬프트 메시지 객체로 구성되어 반환되고 유효하지 않은 이름이면 예외로 처리됩니다. 다음은 MCP에서 제공하는 도구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MCP 도구는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기능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이 기능은 LMM이 외부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하거나 계산을 수행하거나 실제 환경에서 파일을 처리하는 등의 다양한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도구는 툴 리스트 엔드포인트를 통해 검색할 수 있고 툴즈 콜을 통해 실제 작업을 요청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또한 단순한 수치 계산부터 파일 처리, 외부 API 호출 등 독특한 상호작용까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도구는 리소스와 비슷하게 고유한 이름을 갖지만 리소스가 데이터를 읽는 역할이라 하면 도구는 작업을 수행하는 역할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LM에는 이러한 도구를 자동으로 호출하거나 필요에 따라 사용자 승인을 받아 수동으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MCP 도구 구조입니다. MCP에서 도구를 정의할 때는 name, input schema 같은 기본 필드 외에도 annotations라는 힌트를 통해 도구의 동작 특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read only 힌트가 true라면 도구는 읽기만 하고 외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오픈 월드 힌트는 외부 API나 파일 등과 같은 연결된 도구임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MCP 도구 구현 예시입니다. 예시는 MCP 서버에서 도구를 하나 등록하고 호출을 하는 기본 구조입니다. 먼저 list tools 함수에서는 calculate sum이라는 도구를 정의하고 필요한 입력값인 a,
2의 형식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 callTool 함수에서는 실제 계산 로직을 구현합니다. 이름이 calculation sum이면 a와 b를 더하면서 결과를 텍스트로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류를 반환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도구 패턴 예시 중 시스템 운영입니다. excuse 커맨드 도구 사용자가 명령어와 그 인자를 입력하면 서버가 해당 쉘 명령을 실행하게 만듭니다. 이런 방식으로 도구를 정의하면 LMM이 외부 시스템 제어도 가능해지는 구조가 마련됩니다. 다음은 외부 API와 통합되는 도구 예시입니다. GitHub Create Issue는 GitHub API와 연동되어 사용자가 제공한 제목, 본문, 라벨 정보를 기반으로 실제 이슈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처리입니다. 이 도구는 CSV 파일을 경로를 입력받고 지정된 연산을 수행합니다. sum, average, count 같은 연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샘플링입니다. 샘플링은 서버가 클라이언트를 통해 LMM 완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서버가 샘플링 create 메시지 요청을 보내면 클라이언트가 이를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이후 LMM이 응답을 생성하고 클라이언트가 이를 최종 검토한 뒤 서버로 결과를 반환하는 흐름입니다. 다음은 LMM에게 보낼 요청 메시지 형식입니다. 요청은 메시지 배열로 구성되며 각 요소는 하나의 대화 메시지를 나타냅니다. 각 메시지에는 롤과 컨텐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롤은 유저 또는 어시스턴트 중 하나여야 되고 컨텐트는 텍스트 필드인 경우에는 일반 텍스트 메시지이며 데이터와 마인 타입 필드는 이미지 메시지입니다. 이때 데이터는 베이스 64로 인코딩된 이미지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어서 서버가 사용할 LML 모델을 선택할 때 기본 설정을 지정하는 모델 프리퍼런스 객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힌트 필드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모델 이름을 제한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특정 모델을 명시하거나 공급자 간 동일한 역할을 하는 모델에 힌트를 줄 수 있습니다. 이 힌트들은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모델이 선택할 때 고려되는 세 가지 우선순위 값입니다. 각 항목은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정렬됩니다. 코스트 프라이어티는 비용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스피디 프라이어티는 응답 속도의 중요성을, 인텔리전스 프라이어티는 모델의 기능이나 성능에 대한 기대치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시스템 프롬프트 필드 설명입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는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특정 시스템 프롬프트를 제안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선택적 필드입니다. 이 필드를 활용하면 LMM의 초기 동작 맥락이나 기본 태도를 서버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는 필요하다면 수정하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include context 변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include context는 LMM 요청 시 어떤 MCP 컨텍스트를 함께 보낼지 지정하는 설정입니다. 너는 아무런 컨텍스트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this 서버는 현재 요청을 보내는 MCP 서버의 컨텍스트만 포함합니다. all 서버는 연결된 모든 MCP 서버에서 수집된 컨텍스트를 포함합니다. 다음은 샘플링 매개 변수 설정입니다. LMN 응답을 제어하고 조정하기 위해 샘플링 매개 변수를 설정합니다. 템퍼레이처는 무작위성을 제어하는 매개 변수로 0에 가까울수록 일관된 응답을, 1에 가까울수록 창의적이고 다양한 응답을 생성합니다. 맥스 토큰은 생성할 최대 토큰 수를 지정하여 응답 길이를 제한합니다. 스탑 시퀀스는 특정 텍스트가 생성되면 출력을 중단하도록 하는 시퀀스를 배열 형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데이터는 공급자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확장 매개 변수입니다. 다음은 응답 형식입니다. 모델이 샘플링을 완료하면 클라이언트는 결과를 반환하는데 모델 필드는 응답을 생성한 모델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스탑 리즈는 응답이 중단된 이유를 설명하는 선택적 필드로 엔드턴, 스탑 시퀀스, 맥스 토큰 등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롤은 응답자의 역할을 나타내며 유저 또는 어시스턴트로 구분됩니다. 컨텐트 객체는 텍스트 또는 이미지 형식의 실제 응답을 포함합니다. 타입은 이전과 동일하게 텍스트 또는 이미지 중 하나이며 텍스트는 생성된 텍스트 컨텐츠를, 데이터와 마인 타입은 이미지 응답일 때
베이스 64 인코딩된 데이터와 해당 포맷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청 예시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샘플링을 요청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먼저 메소드 필드는 샘플링 크리에이트 메시지로 샘플링 메시지를 생성하는 요청임을 나타냅니다. 파람스 안에는 실제 요청 내용이 담깁니다. 메시지 배열에는 LMN과의 대화의 기록이 들어가며 여기서는 현재 디렉토리에 어떤 파일이 있냐는 질문을 유저 역할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는 당신은 파일 시스템 도우미입니다 라는 설정을 통해 모델의 역할을 정의합니다. include context는 this 서버로 설정되어 있어 현재 서버 컨텍스트를 포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맥스 토큰은 응답 최대 길이를 100 토큰으로 제한합니다. 다음은 루트입니다. 루트는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할 리소스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기존 경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서버가 어디서부터 어떤 리소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 경계를 정의하는 개념입니다. 루트는 예시처럼 로컬 파일 시스템과 HTTP API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루트를 사용하는 세 가지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뒷짐은 서버에 있는 리소스의 위치를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명확성으로 어떤 경로 아래의 리소스만 제공할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세 번째는 조직화로 여러 루트를 설정하면 서로 다른 리소스를 동시에 다룰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루트 작동 방식입니다. 먼저 클라이언트가 루트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로 루트 기능을 통해 서버와 연결 시 루트를 사용할 것임을 명시합니다. 그 다음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사용 가능한 루트 목록을 전달합니다. 그 후 클라이언트가 루트를 변경한 경우 이를 서버에 알릴 수 있습니다. 이건 서버가 해당 기능을 지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루트는 정보 제공용이기 때문에 강제되지 않지만 서버는 준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원된 루트를 기준으로 리소스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루트 URI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찾고 액세스해야 하며 루트 경계 내에서 작업의 우선순위를 지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NCP 클라이언트가 루트를 어떻게 노출하는지 보여주는 제이슨 예시입니다. 루트스라는 키 아래에 여러 개의 루트 URI를 배열 형태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루트는 로컬 파일 시스템상의 프론트엔드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루트는 외부 HTTP API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루트는 로컬 경로든 원격 URI든 모두 가능하며 서버는 이를 기반으로 각 리소스의 위치를 추론하거나 해당 경로 하위 리소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송입니다. MCP에서의 전송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기본적인 통신 메커니즘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형식은 JSON RPC 2.0으로 MCP 메시지를 전송 가능한 형식으로 바꾸고 다시 받아서 원래 MCP 메시지로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JSON RPC는 총 3가지 메시지 형식을 가집니다. 첫 번째로는 요청으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특정 작업을 요청할 때 사용합니다. ID가 있기 때문에 응답을 기다립니다. 두 번째는 응답으로 요청에 대한 결과를 전달하거나 옳은 메시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알림으로 ID가 없고 응답 없는 단방향 메시지입니다. MCP는 2가지 전송 방식을 지원하는데 그 중 하나가 표준 입출력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네트워크 없이 단순 스트림으로 명령줄 도구나 로컬 통합 구현, 간단한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등에 사용합니다. 현재 코드는 파이썬으로 작성된 표준 입출력 서버와 클라이언트 예시입니다. 서버는 stdio 서버로 스트림을 열고 클라이언트는 stdio 클라이언트로 연결한 뒤 명령어를 실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전송 방식인 SSE입니다. SSE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방향의 스트리밍 통신을 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주로 HTTP 포스트 요청을 통해 연결을 시작하고 지속적인 서버 메시지의 전송이 가능합니다. SSE는 다음 상황에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스트리밍만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 사용이 제한적인 환경인 경우, 간단한 실시간 알림 및 업데이트 구현 시에 적합합니다. 다음은 맞춤형 전송 수단입니다.
MCP에서는 전송 계층을 사용자가 직접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트랜스포트 인터페이스만 만족하면 어떠한 구현 방식이도 허용됩니다. 사용자 정의 전송 구현이 가능한 부분을 보면 사용자 정의 네트워크 프로토콜이나 전문화된 커뮤니케이션 채널,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성능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코드 예제는 파이썬의 NEIO 기반 스트림 처리 예제입니다. 메시지를 수신하는 리드 스트림과 송신하는 라이트 스트림을 통해 병렬로 작업이 처리되며 예외 처리와 종료 시 리소스 해제까지 구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송 시스템을 구현할 때 고려해야 할 항목인 오류 처리입니다.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다양한 예외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5가지 오류를 예로 들었습니다. 먼저 연결 오류는 네트워크 불안정 또는 서버 다운 등으로 발생하며 자동 제시도나 사용자 알림 기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메시지 구문 분석 오류로 제이슨이 잘못되었거나 필수 필드가 누락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프로토콜 오류는 네트워크 메시지 형식이 MCP 사양과 맞지 않을 때 발생하며 서버에서 무시하거나 오류를 반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네트워크 시간 초과는 처리 지연 시 발생하며 타임아웃 및 재전송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소스 정리입니다.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소켓, 파일 스크림 등은 반드시 닫아줘야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다음은 서버 계열자를 위한 예제입니다. MCP 서버 개발 예제인 날씨 서버 만들기를 수행합니다. 첫 번째로는 개발 환경 설정입니다. MCP 툴 관리 도구인 UV를 우선 설치하고 그 후 UV 도구를 활용하여 웨더이라는 새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초기화하고 해당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 VMV라는 이름의 가상 환경을 생성하고 해당 가상 환경을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MCP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두 번째는 서버 구축입니다. 먼저 어떤 타입도 받을 수 있는 any HTTP 요청을 보내기 위한 비동기, 동기 지원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인 HTTPX 그리고 FAST API 스타일의 MCP 서버를 구성하기 위해 MCP 프레임워크에서 FAST MCP 클래스를 임포트합니다. 그 후 웨더이라는 이름으로 FAST MCP 서버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초기화합니다. NWS API 베이스는 미국 국립기상청의 공개 날씨 API 기본 URL이고 유저 에이전트는 HTTP 요청 시 함께 전송되는 클라이언트 앱 이름과 버전 정보입니다. 다음은 도우미 함수 정의입니다. 이 함수는 미국 국립기상청 API로부터 날씨 경보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먼저 비동기 방식으로 주어진 URL에 HTTP GET 요청을 보냅니다. 유저 에이전트는 요청 클라이언트를 식별하기 위한 헤더이고 어세트는 응답 형식으로 geojson을 요청합니다. httpx sync 클라이언트를 사용해 비동기 HTTP 클라이언트를 생성하고 await를 통해 API 요청을 수행합니다. 요청에 실패하거나 예외가 발생할 경우 번을 반환하며 정상적으로 응답이 오면 JSON 데이터를 파싱해 반환합니다. 예외 처리는 네트워크 오류, 타임아웃 등의 모든 예외를 try access로 포착하여 안정성을 높입니다. 다음은 사람이 읽기 쉬운 형태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함수입니다. NWS API에서 반환되는 피처 객체를 하나 받아 경보 내용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문자열로 포매팅합니다. 피처 프로퍼타이즈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며 딕전 get 메소드를 사용해 값이 없을 경우 기본 값을 자동으로 대입합니다. 출력 형식은 이벤트, area, 서버리티, description, instruction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이 함수는 클러브가 사용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연어 응답 형태로 정보를 구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MCP 도구 함수 정의입니다. 클러브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기상 알림을 조회하는 기능을 getAlert라는 이름으로 MCP 툴로 등록한 것입니다. 함수를 보면 미국 주 코드, 예를 들어 CA나 NA를 입력받아 해당 지역의 날씨 경보를 조회합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주에 대한 기상 알림을 가져오는 API URL을 생성합니다. 그 후 make NWS request 함수를 통해
데이터를 요청하는데 응답이 없거나 피처키가 없으면 어른 메시지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나서 받은 알림 목록을 format art라는 함수를 이용해 사람이 읽기 쉬운 문자열로 변환합니다. 여러 개의 알림은 구분선으로 구분하여 한 문자열로 합쳐 변환합니다. 다음은 getForecast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위도와 경도를 입력받아 해당 위치의 날씨 예보를 줘야 하는 함수입니다. 먼저 위경도를 바탕으로 NWS 예보 API의 예보 정보 그리드를 포인트를 URL로 요청합니다. 받은 응답에서 실제 예보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forecast URL을 추출한 뒤 다시 make NWS request로 날씨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응답에 포함된 예보는 페리오드라는 리스트에 들어있으며 각 페리오드는 하루 또는 반나절 단위의 예보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 함수에서 그중 앞에 5개의 예보만 추려서 이름, 온도, 풍속, 풍량, 상세 예보 등을 포매팅한 문자열로 만들어 리스트에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예보를 구분선으로 연결하여 한 번에 반환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MCP 서버 실행입니다. 코드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 코드를 수행하여 MCP 서버가 초기화되도록 구성합니다. MCP.run은 MCP 서버를 표준 입출력 방식으로 실행합니다. 이는 클러브와 같은 클라이언트와 연결될 수 있도록 MCP 서버를 실행하는 명령입니다. 그 후 uv run weather.py로 실행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서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클러브 for 데스크톱을 설치해야 합니다. 클러브 for 데스크톱에서 우리가 만든 MCP 서버를 사용하려면 설정 파일에 서버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설정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두 번째 이미지의 코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 설정은 클러브에게 weather이라는 이름의 MCP 서버의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설정 후에는 클러브 for 데스크톱을 다시 실행하여 MCP 서버와 연결합니다. 실행 결과입니다. 클러브에게 두 이미지처럼 자연어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세크라멘토의 날씨를 물었을 때의 결과이고 오른쪽은 텍사스에서 현재 활성화된 날씨 경보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의 결과입니다. 다음은 클라이언트 개발자를 위한 예제입니다. 이번에는 모든 MCP 서버와 통신할 수 있는 자체 클라이언트를 만들어보는 과정입니다. 이 클라이언트는 클러브처럼 동작하면서 MCP 서버에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먼저 파이썬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MCP 클라이언트를 개발할 준비를 합니다. 환경 설정 첫 번째는 uninit 명령어로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uvvemb로 가상환경 생성 및 활성화를 합니다. 그 후 MCP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인 MCP와 클러브와 같은 LMN 연동용 패키지인 어트로픽, 환경 변수 관리용 패키지인 python.env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초기 생성된 main.py를 제거하고 client.py를 생성합니다. MCP 클라이언트에서 클러브 API를 호출하려면 인증키인 API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env 파일을 생성하고 키를 안전하게 저장해야 합니다. 먼저 .env 파일을 생성하고 API 키를 입력한 후 보안 보호를 위해 .git ignore를 추가합니다. 다음은 MCP 클라이언트의 기본 구조 정의입니다. 임포트한 모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sync.io는 비동기 처리를 위한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이고 옵셔널은 타입 힌팅에서 none을 허용할 때 사용합니다. async exit 스택은 여러 비동기 컨텍스트 매니저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MCP 클라이언트 프레임워크의 구성 요소로 클라이언트 세션은 서버와 통신하는 클라이언트 섹션 객체이고 스탠다드 IO 서버 파라미터스는 표준 입출력 방식으로 MCP 서버와 송진을 설정합니다. 스탠다드 IO 클라이언트는 MCP의 표준 입출력용 클라이언트 함수이고 스트로픽은 클러브와 같은 언어 모델을 API 연결해 줍니다. load.env는 .env 파일의 환경 변수를 로드합니다. 이제 옆에 코드를 보면 load.env로 .env 파일로부터 환경 변수인 스트로픽 API 키를 로드합니다. MCP 클라이언트 클래스는 MCP 서버와 스트로픽 API 연동을 위한 클라이언트 객체로 self.section은 MCP 서버와 연결한 섹션입니다.
아직 연결되지 않았으므로 넌으로 초기화해줍니다. self.exit은 여러 비동기 리소스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self.entropic은 엔트로픽 API와 통신하기 위한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다음은 MCP 서버, MCP 서버 연결 함수의 정의입니다. 커넥트 투 서버는 서버 파일을 실행하고 MCP 섹션을 초기화한 뒤 사용 가능한 도구 목록을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서버 스크립트 패스는 실행할 MCP 서버의 경로이고 비동기 함수로 정의되어 어웨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파일 확장자 검증 부분으로 .py 또는 .js 파일인 체크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외를 발생하도록 합니다. 후 .py면 파이썬 명령으로 실행하고 .js면 노드 명령으로 실행합니다. 서버 파람스는 서버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부분으로 MCP 서버를 실행하기 위한 설정입니다. 다음은 세션 및 통신 연결 부분으로 stdio.transport에서 MCP 서버를 실행하고 표준 입출력 스트림을 통해 서버와 통신합니다. self.section에서는 MCP 서버와의 송신을 위한 세션을 생성하고 초기화합니다. 그 후 서버에서 정의된 MCP 도구 목록을 가져와서 출력합니다. 다음은 쿼리 처리 로직 부분입니다. 프로세스 쿼리 함수의 앞부분으로 사용자의 질문을 받아 클러브 모델에게 전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MCP 툴 목록을 동적으로 첨부하는 로직입니다. 메시지에서 클러브 API의 대화 형식에 맞게 사용자 입력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MCP 서버에서 현재 사용 가능한 도구 목록을 가져오고 클러브에게 툴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디슨 형태로 정리합니다. 그 클러브 3.5 소넷 모델에서 대화의 시작을 요청하며 보냅니다. 툴 파라미터를 통해 클러브가 어떤 MCP 툴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이어서 클러브 응답은 여러 컨텐트 블럭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반복 처리를 합니다. 타입이 일반 텍스트인 경우는 출력 리스트에 추가하고 클러브가 응답한 메시지 기록에도 포함시킵니다. 클러브가 툴 유즈 타입으로 MCP 도구를 호출하면 호출할 툴 이름과 입력 인자를 파싱합니다. 그리고 MCP 서버에 실제 도구 호출을 하고 결과를 받아오며 어떤 도구가 호출됐는지 로그형 메시지를 저장합니다. 그 클러브에게 도구 사용 결과를 전달하는데 툴 리절트 메시지를 통해 클러브가 결과를 바탕으로 응답을 이어가도록 유도합니다. 다음 도구 결과를 바탕으로 클러브에게 다음 응답을 요청하고 전체 대화 내용을 텍스트로 합쳐서 최종 결과를 반환합니다. 다음은 NCP 클라이언트 클래스의 대화형 채팅 루프 인터페이스 및 리소스 정리 함수 부분입니다. MCP 서버와 연결된 후 사용자가 직접 쿼리를 입력하고 클러브와 MCP2를 통해 응답을 받는 구조입니다. 챗 루프 함수 부분에서 프로그램 시작 시 안내 메시지를 출력하고 사용자가 입력할 때까지 무한 루프를 돌며 대화 입력을 받고 카이트 입력 시 종료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쿼리 프로세스 쿼리 함수로 처리하고 클러브와 툴 호출 응답을 출력합니다. 예외 발생 시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고 클리버즈는 비동기 리소스 정리입니다. MCP 연결 및 세션 리소스를 정리하고 exit 스택을 통해 등록된 비동기 컨텍스트 메신저들을 닫습니다. 다음은 클라이언트 파이썬 파일의 진입전 로직을 정의한 부분입니다. MCP 클라이언트를 실행할 때 서버를 지정하고 채팅 루프를 돌린 후 리소스를 정리하는 전체 흐름입니다. 비동기 진입 함수 메인에서 서버 스크립트 경로인들을 받지 않으면 종료하고 사용법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MCP 클라이언트 객체를 생성하고 서버에 연결한 후 대화 루프를 시작합니다. 종료 시 리소스를 정리하면 파이널리 블록에서 반드시 실행합니다. 마지막은 실행 진입점으로 파이썬 파일이 직접 실행될 때만 메인 함수를 실행합니다. syncIO.run을 통해 비동기 함수를 실행합니다. 다음은 클라이언트 실행입니다. 명령어를 통해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면 클라이언트는 지정된 서버에 연결하고 사용 가능한 도구를 나열하며 사용자의 쿼리는 도구 설명과 함께 클러브에게 전송됩니다. 그리고 클러브는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 결정하고 클라이언트는 서버를 통해 요청된 도구 호출을 실행합니다. 결과는 클러브에게 다시 전송되며 클러브는 자연어 응답을 제공하고 응답이 표시됩니다. 결과 화면입니다. 입력으로 캘리포니아의 날씨 경보를 물어보면 클러브가 getAlert 도구를 사용을 선택하고 서버에서 API를 호출하여 수행합니다. 그러면 주요 경보 날씨 내용을 요약하여
이미지처럼 응답을 합니다. 다음은 클러브 데스크톱 사용자를 위한 예제입니다. 클러브 데스크톱 활용 설명입니다. 데스크톱용 클러브를 사용하기 위해 클러브볼 데스크톱을 설정합니다. 두 번째로 파일 시스템에 MCP 서버를 추가합니다. 구성 파일을 생성하는데 없을 시 파일 시스템에 있는 파일에서 텍스트 편집기를 통해 구성 파일을 수정합니다. 이미지와 같이 코드를 수정하고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Node.js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변경사항 적용을 위한 클러브 재시작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이미지처럼 왼쪽 하단에 슬라이드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슬라이드 아이콘을 클릭하면 파일 시스템 MCP 서버와 함께 제공되는 도구가 표시됩니다. 다음은 클러브 도구 실행 전 사용자 승인 과정입니다. 클러브에게 실을 써서 내 데스크탑을 저장을 할 수 있나요와 같이 파일 시스템 관련 작업을 요청하면 클러브는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MCP 도구를 자동으로 호출하려고 시도합니다. 호출 전에 도구 사용 승인 팝업이 나타나고 사용자의 명시적 승인을 확인합니다. 화면과 같은 요청을 사용자가 확인하고 승인합니다. 다음은 LM을 활용한 MCP 서버 구축입니다. 클러브와 같은 LM을 활용하여 MCP 개발 튜토리얼입니다. 첫 번째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문서 텍스트를 복사하여 MCP TypeScript SDK 또는 Python SDK 저장소에 관련 문서와 파일을 복사하고 이 문서를 클러브와 대화를 붙여 넣어줍니다. 두 번째로는 클러브에게 어떤 종류의 서버를 구축하고 싶은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미지처럼 서버가 노출할 리소스, 어떤 도구를 제공할지, 제공해야 하는 모든 프롬프트, 상호작용해야 하는 외부 시스템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클러브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MCP 서버 개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핵심 기능부터 간단히 구현한 뒤 점차 반복적으로 기능을 확장해 나갑니다. 개발 도중 이해가 어려운 코드나 설정이 있으면 클러브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수정이나 개선 제안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클러버는 서버를 직접 테스트하고 예사항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처리 방안까지 제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클러버는 MCP 서버 개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지원합니다. 먼저 지원 관리 및 노출입니다. 클러브는 서버에서 사용할 리소스를 정의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로 노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은 도구 정의 및 구현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커스텀 도구를 정의하고 해당 도구가 서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